이제 막 여러분이 엑셀을 시작하셨다면 그 엑셀은 굉장히 쉬운 작업이 되어야 되겠죠? 자,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구성과 설정에 대한 이야기 짤막하게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엑셀을 여시면 파일, 홈, 삽입 이렇게 메뉴 탭이 떠요. 이게 메뉴 탭이고 그 밑에는 메뉴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리본 메뉴라는 게 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본이에요. 리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은 메뉴가 다 있는지 보세요. 파일, 홈, 참고로 파일을 제가 눌렀는데 이 파일 탭은 아주 특별한 메뉴예요. 얘는 여러분이 문서를 새로 시작을 해야 한다던가 또 저장을 해야 한다던가 또 나는 엑셀이 내 친구의 엑셀 또는 우리 회사 엑셀과 좀 우리 집의 엑셀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머리 아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엑셀의 작업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 메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파일 메뉴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홈 탭은 가장 만만해요. 우리가 뭐 글씨 막 키우고 글씨 가운데 왼쪽 정렬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메뉴는 홈 탭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저하고 똑같이 메뉴 탭이 있나요? 저는 개발 도구라는 이 탭이 없는데요. 예, 이 개발 도구 탭은요, 매크로라든가 또 엑셀의 기능을 약 2.5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VBA 기능이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개발 도구인데요. 이 개발 도구 메뉴가 안 보여서 막 은근히 속 끓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개발 도구 메뉴가 안 보인다면 파일에 어디? 옵션. 무조건 뭐가 다르면 옵션으로 들어가면 돼요. 옵션에서 여기 여러분 보면 리본, 바로 리본 메뉴라고 불렀죠. 제가 리본 메뉴에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가면 오른쪽에 개발 도구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나온 거예요.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면 나와요. 이걸 빼면은 안 보이고. 체크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아래인데요. A, B, C, D, E, F, G 보이죠? 얘네들은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A, B, C, D 이렇게 눌러봐야 돼요. 누르면 가로가 선택이 됩니까? 세로가 선택이 됩니까? 세로. 세로는 열이라고 불러요. 열. 그래서 얘네들 A, B, C, D 얘네들을 열, 머리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H면 H열, 여기 G에 있으면 G열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은 행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열과 행이 만나는 유일한 한 칸 한 칸이 존재해요. 그죠? 근데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들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셀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셀. 그래서 모양이 다르면 좋겠는데 모양이 똑같은 셀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구분하기 위해 셀 번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름 상자예요. 그래서 C열과 사행이 만난다. 바로 요 칸이죠. 그래서 너는 C4번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요. 2열과 5가 만나면 2의 5번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습을 해볼까요? B3에서 자, B3 클릭. 이렇게 선택된 셀을 우리가 활성 셀 이렇게 불러요. 액티브 셀. 자, 이 상태에서 엔터 한번 쳐볼래요? 꽝꽝꽝 어때요?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엔터를 쳤는데 이렇게 무슨 꽃게처럼 옆으로 가는 분 계실까요?
이렇게 해서 업무에서 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 계세요. 엔터를 쳤을 때 옆으로 가는 거는 어디서 해결하냐면 또 똑같아요. 어디? 파일에서 옵션이에요. 옵션에 들어가면은 고급 메뉴, 카테고리 고급에 가면은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이게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요. 아, 진짜로요? 또 그런 분들 보여드려야지. 확인? 자, 엔터 쳐볼게요. 딴따단따단딴. 어때요? 아, 그랬었구나. 예, 이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나 다시 고급에서 아래쪽으로 갈래. 이렇게. 그리고 확인. 간단하죠? 딴따단단. 이렇게. 그래서 요거 먼저 알아두고요.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 이 각각의 셀은요. 여기가 A의 1번지부터 이 끝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 데이터 10,000건 처리해야 돼. 10,000건 입력해야 돼요. 정말 핵폭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000건 이 셀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컨트롤 키하고 아래로 방향키를 누르잖아요. 밑으로 방향키 있죠. 그거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148,576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100만 개 데이터도 입력이 돼요. 단 속도가 느려지겠지만요. 자, 그럼 옆으로는 어디까지 갈까요? A, B, C, D, E, F, G 해서 Z까지만 있을까요? No. 컨트롤 키와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A, B, C, D, E, F, G 해서 X, Y, Z 한 다음에 A, A, B, A, C 이렇게 해서 각각의 칸이 열이 어마무시하게 구성되니까 이 끝도 굉장히 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의 1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갈 때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키보드에 HOME 홈 키가 있어요. 컨트롤과 홈 하면 내 마음의 고향 A 1번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시트가 있습니다. 자, 시트 1 나오는 거 보이죠? 예, 현재 도화지가 1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각각의 시트가 이렇게 묶이면 우리는 이것을 통합 문서라고 불러요. 스케치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통합 문서에 각각의 도화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시트의 이동과 복사 작업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이동 복사는요. 자, 파일에서 제가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떠요. 자, 제가 시트가 이 밑에 1, 2, 3 이렇게 3개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트 1번을 따당 눌러서 여러분이 써보세요. 강남점, 엔터 꽝 이렇게요. 강남 나왔죠? 자, 강남점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해볼 건데 입력 시간 길지 않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번호 그 다음에 이 옆에 상품명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번호가 1번부터 컨트롤 키 눌러서 7번까지 있고요. 강남점의 상품이 예를 들어 갑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이거 채우기 됩니다. 아래로 끌면은 갑을 병정 무기경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강남점의 데이터예요. 현재 요 내용.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강북점도 이와 데이터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데이터를 또 입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필요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강남점 워크시트 보이죠? 이 시트를 통째로 복사본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잘 보세요. 강남점 보이죠? 여기 시트 이름. 우선 구분을 짓기 위해서 강남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누르면은 탭색 이게 있어요. 탭에 색상을 넣는 거죠. 마치 포스트잇 색깔이 여러 가지이듯이 여러분이 색깔을 하나 넣어줘요. 강남점, 자, 색깔 구분되죠? 된다. 그러면 강남점을 그냥 끌지 마시고, 그냥 끌면은요, 자, 끌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놓고 싶은데 놔봐요. 이거는 이동이에요, 이동. 아, 이게 시트 이동이구나. 네. 그러니까 시트 이동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해당 시트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move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복사는 뭐냐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 뭐 오른쪽 메뉴 누를 필요도 없어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드래그 옆으로 곧바로 이렇게 드래그해요. 자,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키 놔요. 어떻습니까? 강남점 2가 생겼죠. 그러면 따닥 눌러서 자, 강남점 2 보이죠? 따닥 이렇게. 그럼 어때요? 시트 이름 바꿀 수가 있지요. 강북점 엔터 꽝. 색깔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죠? 오른쪽 눌러서 탭색 해서 색상을 여러분이 바꿔주면 됩니다. 눈에 띄게 바꿔볼게요. 제가 주황색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됩니까? 자, 이번에는 강남점 그리고 강북점 이 두 개 시트를 동시에 복사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요? 예, 이렇게요. 강남부터 그 다음에 강북이잖아요.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강북을 클릭하면 두 개의 시트가 선택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의 시트를 선택하면 그룹이에요. 그룹 작업이에요. 자, 선택됩니까? 그럼 그룹 해제는요? 예, 다른 시트를 이런 데 누르지 마시고 다른 시트를 클릭하면 그룹이란 말이 없어졌죠. 이게 해제예요.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강남점 클릭하고 어디까지? 예, Shift 키 누른 상태로 강북점 이렇게 선택하면 여러 개 시트가 선택되더라. 그룹이란 말이 떠야 돼요.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여러분이 끌면 됩니다. 자, 이 상태예요. Shift 키 눌러서 선택하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그대로 카피요. 어떻습니까? 오, 강남점이 강북점 2가 뜨네요. 이게 복사예요. 간단한가요? 네. 그러니까 시트가 하나일 때는 그냥 그 시트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두 개, 세 개, 네 개 한꺼번에 복사하려면 Shift 눌러서 찍 선택하고 그룹이란 말 떴는지 보고 컨트롤 키 눌러서 찍 끌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름 바꿉시다. 따닥 하고 이름을 강동점 엔터 꽝. 그 다음에 여기도 따닥 눌러서 이 이름을 바꿉시다. 뭐라고 쓸까요? 예, 강서점 이렇게 쓸까요? 예, 이렇게. 그리고 색상을 차례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무지개떡을 만들죠. 자, 이렇게 색상을 바꿔주면 됩니다. 강남, 강북, 강동, 강서. 그리고 복사한 다음에 근데 이게 데이터가 좀 연관성이 있을 때 이 복사가 빛을 발하는 거죠. 완전 내용이 다른데 시트를 복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무가 아니라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축이다, 축. 이렇게. 그 다음에 7번이 없다. 이렇게. 삭제. 복사한 다음에 불필요한 거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트의 이동과 복사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가장 흔히 여러분이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삭제, 바로 딜리트 버튼 많이 이용하잖아요.
내용 지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내용 지우기와 삭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C의 3번지. 자,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다가 2019년 11월 1일 이렇게 날짜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아래로 끌었어요. 찍. 그럼 날짜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날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래? 1일 1, 잘 나오네? 하고 범위 잡고 이렇게 범위를 잡고 딜리트를 눌렀어요. 딜리트. 여러분 키보드에 딜리트 키. 어때요? 내용이 지워지죠? 예, 깨끗하게 지워졌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나이 데이터 입력해서 우리 고객들 나이 데이터 분포도를 확인해야지 하고 나이를 입력해요. 자, 나이가 뭐 예를 들어 33세 엔터꽝 42 엔터꽝 이러면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갑자기 1900년 2월 2일 2월 11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처음 엑셀을 접하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난 분명히 23, 29 이걸 넣었는데 왜 이렇게 날짜가 나오지? 바이러스인가? 막 이런 분 계시는데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이 딜리트를 눌렀다는 거는 이 범위를 지정해서 오른쪽 눌러서 내용 지우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을 지웠다는 얘기는 셀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 내용만 지운 거고 이 데이터가 원래 가지고 있던 형식 이걸 우리 엑셀에선 서식이라고 불러요. 서식 중에서도 표시 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범위를 잡고 이 엑셀 홈 탭의 표시 형식 그룹을 보면은 보세요. 날짜로 되어 있죠? 자, 잘 보세요. 이것을 일반은 어떤 형식이든 나는 지정하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으로 바꿔보면 보세요. 원래 데이터가 나오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접하다가 엑셀을 처음 접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딜리트 나왔는데 왜 눌렀는데 안 없어지지? 왜 그대로 살아있어? 네, 바로 내용만 지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입력해보죠. 2019년 11월 1일 하고 제가 한 3개 이렇게 끌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55 계속 이렇게 나오죠. 3324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요거 범위 잡고 뭘로 바꾼다? 일반으로 바꾸면 답 나와요. 어렵지 않죠, 이제?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 11월 1일, 2일, 3일 요 데이터 필요 없다고 삭제를 할 거예요. 근데 삭제를 하는데 내용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 셀 있죠? 요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 오른쪽 누르면 내용 지우기가 아니라 삭제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그러면 셀을 위로 밀기 하면 얘네들이 없어지면 기존에 요 밑에 있던 애들 있죠? 얘네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정말요? 확인. 올라가잖아요. 이게 삭제예요. 그래서 내용 삭제와 그냥 삭제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눌렀을 때 행 전체 이 말 보이죠? 이거는 행 전체는 여러분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누르는 거 있죠? 예, 행 삭제.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요? 예. 범위 잡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행 전체, 확인. 어때요? 진짜 그 전체 행이 다 없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엑셀에서는 내용 지우기와 삭제 메뉴가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쉬운 엑셀 시리즈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셀 서식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요. 셀 서식의 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우리는 가장 쉬운 채우기 색 지정 그리고 글꼴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자고요. 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먼저 입력했어요. 여러분도 1분이면 작업이 끝날 거예요. Sunday, S-U-N 또는 S-U-N-D-A-Y 쓰고 찍 끌고 채우기 핸들링. 그리고 여기도 찍 핸들링하고 1, 2 쓰고 3 쓰고 컨트롤 키 눌러서 핸들링. 아시죠? 핸들링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행과 열의 높이와 너비를 조정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모양을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입력은 이제 할 줄 알아요. 이제는 모양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여기 Sunday 보이세요? S-U-N. 이 Sunday는 빨간색 색상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Sunday 글자 색깔 나오는데 자, 글자 색을 빨강으로 할까요? 네, 이게 글꼴색이에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아하, 그 다음에 글꼴 홈 탭의 글꼴 그룹에 이게 글씨를 굵게 하는 효과예요. 이렇게. 아하. 그 다음에 Monday부터 Friday까지는 굵게만 표시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 Saturday는요. 네, 얘도 파랑색으로 글자 색을 바꿔봅시다. 글꼴색 파랑. 요 파랑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굵게 이펙트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효과를 주는 것만으로 시각적으로 강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Sunday, Monday, Tuesday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밑에도 나와요. 그죠? 아, 근데 어차피 Sunday, Monday, Tuesday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네, 이거 삭제하면 되죠, 뭐. 이렇게 삭제합시다. 자, 이렇게 핸들링 연습이 끝나면 이렇게 삭제를 해요. 자, 이게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그래, 이게 더 나은 것 같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3일, 10일, 17일, 24일 범위를 잡고 글자 색을 빨강으로 지정을 해봅시다. 굵게. 그 다음 Saturday 6일 2일부터 30일까지 범위 잡고 파랑색으로 지정하고 굵게. 나머지는 그냥 범위 잡고 이렇게 잡고 굵게만 지정해요. 자, 됐어요, 여러분. 자,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요렇게. 그럼 여기서 Sunday, Monday, Tuesday 요 전체를 이제 범위로 잡아요. 왜냐면은 글씨 색상을 넣었지만 보다 더 이펙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자 색상 옆에 페인트 통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채우기 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때요? 참 간단하죠? 그 다음 여러분 11월 달이라는 내용을 좀 쓰고 싶은데 위에 간격이 별로 없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시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예, 해당 행, 이 행 오른쪽 눌러서 삽입. 예, 삽입을 하고 그 행의 높이를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괜찮아요. 예. 잡아당기고 어떻게 써요, 여러분? 예, 11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글자 크기를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그리고
노벰버라고 쓰고 싶어요. 2019년 노벰버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쓰면 되죠. 2019년 어떻게 할까요? 한 칸 띄고 노벰버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글씨가 이게 저는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 맞춤 탭에 보면은 이런 애들 보이죠? 이게 다 정렬에 대한 얘기예요. 참고로 요 세 개는 수평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셀에서 왼쪽으로 오게 할 거냐, 가운데냐, 오른쪽이냐. 자, 우리는 오른쪽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인데 이 글자가 이 셀에 높낮이로 보면은 어때요? 공중에 동동동 떠 있는 느낌이죠? 자, 이것도 위에, 가운데, 아래, 수직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바로 위에요. 위쪽, 가운데,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이렇게 누르면 돼요. 참 간단하죠? 예, 이런 효과를 여러분이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1, 2, 3, 4, 5, 6 얘네들도 모두 범위를 잡으셔서요. 자,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바꿔보죠. 위쪽으로 배치를 해볼까요? 이렇게. 자, 위에 배치했어요. 이 내용이 메모하기엔 더 좋을 거예요. 저 왼쪽으로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더 깔끔한 느낌인가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unday부터 Saturday까지 가운데 맞춤이 안 되어 있다면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